태양광과 풍력, 나아가 수소까지 최근 에너지 트렌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청정에너지로 바로 바꾸긴 힘들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리 역할의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 저희 브릿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벙커CU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천연가스는 최근 전국 공급망을 갖추고 미래 에너지로 전환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제주시 애월항 인근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의 제주 LNG 생산기지. 총 사업비 5,428억 원이 투입돼 10년 만인 지난 11월 28일 준공됐다. 정부와 제주도 관계자는 물론 수많은 도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 LNG 생산기지 준공을 축하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제주도 역사에 남을 정도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도 이제 드디어 천연가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천연가스 시대를 열면서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도입한 지 33년 만에 전국 천연가스 시대를 개막했다. 평택과 인천, 제주 등 5개의 생산기지 본부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9개 공급지역 본부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유일하게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이번 제주 LNG 인수기지 준공을 계기로 제주도에 천연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천연가스 전국화 시대의 길을 열었습니다. 4.5만 킬로리터급 천연가스 저장 탱크 2기와 80.1km의 주 배관망으로 구성된 제주도 LNG 생산기지가 준공되면서 제주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주 에너지원의 변화로 환경부터 주민들의 생활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제주도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서 그동안 벙커CU를 연료로 하던 발전소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와 같이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선 제주도는 전력을 자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지에서 연계선을 통해 받았던 기본 전력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육지에서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기는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든 디젤 발전소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인 천연가스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호텔 건설 등 개발로 인해 늘어날 전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더 저렴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3월 도시가스 배관 공사까지 끝나면 제주도민들은 등유와 LPG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가정용 천연가스,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된다. 도민 입장에서는 난방비 등 그 가스 요금이 기존에 이제 LPG를 쓸 때보다도 가격이 한 34%, 36%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한 34만 7천 원 정도의 이렇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주도 내에서 기저부하로 발전을 하던 부분들이 벙커시의 기력 발전이었는데 이 부분이 LNG 복합 발전으로 대체가 되면서 대기질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발전소. 1997년 이전에는 디젤 발전소로 운영되다 1997년 제주도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제주도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가장 빨리 건설할 수 있는 발전 설비인 가스 복합발전 설비로 전환됐다. 복합발전이 비상적인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상시 운전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연료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발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급천 순위에서도 좀 그 순위가 낮기 때문에 자주 기동되는 발전기는 아닙니다. 비상용으로서만. 다만 가스 복합발전은 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당시 제주도에는 천연가스 공급 설비가 없어 한림발전소는 천연가스 대신 경유를 사용했다. 지난 제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제주도에 LNG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한림발전소는 연료를 천연가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100일간의 공사 끝에 현재 연료 전환을 위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 12월 24일 준공을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가 한창이다. 연료를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한림발전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우선 경유를 사용했을 때보다 전력 생산 단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킬로와트당 300원이었던 전력 생산 단가가 천연가스로 변경되면 150원 이하로 떨어진다. 환경적인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보다 훨씬 크다. 경유를 사용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녹수로 불리는 질소산화물. 이 녹수 농도가 천연가스로 변경하면 최대 20분의 1까지 떨어진다. 경유로 뗐을 때 지금 현재 9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 어떤 기준을 보면 녹스 값이 저희가 한 240 ppm 기준에서 한 180에서 200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LNG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그 녹스 값이 저희 내년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법이 강화돼서 이제 40 ppm으로 기준이 강화되는데, 저희는 지금 LNG 연료 전환하면서 연소기 자체 장치를 이제 바꾸게 되면 한 10 ppm 정도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교체 사업을 하는 그 제작사에 개런티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LNG 생산기지의 건설로 제주도의 전력은 한림발전소와 같이 기존 경유 등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한 LNG가 책임지게 된다. 제주도에는 가동 예정인 한림복합발전소를 비롯해 총 3개의 LNG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도가 완전히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주 LNG 생산기지 건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건설을 위한 자재 공급과 태풍을 비롯해 강한 바람까지 기지 건설을 위한 여건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이 때문에 건설 기간인 공기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안전을 더 중요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다. 무리한 공사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제주 LNG 생산기지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들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유해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공사를 잘 수행하더라도 결국은 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공사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을 가장 중요시했고, 제주 LNG 생산기지는 전국 천연가스 공급망 완성은 물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데 최첨단 시설이 적용됐다는 점. 특히 청정섬 제주도에 걸맞게 LNG 생산엔 순수하게 공기만을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했다. 생산 공정에 공기만을 이용하면 기존 방식인 연소식과 해수식에 비해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공기식 기화기인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던 기화기들은 해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치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화기는 순수하게 공기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LNG를 기화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장치가 아니고, 그리고 온대 지방에 사실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적용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를 보관하는 저장소 역시 가스공사만의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천연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멤브레인 타입의 저장 탱크가 건설됐다. 멤브레인 타입의 저장소는 LNG 운반선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제주 LNG 생산기지 저장 탱크와 같이 대형 지상 저장고에 적용된 건 이번이 최초다. 세계 최초 운영 기준으로 멤브레인형 완전 방호식 탱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 최초로 건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저희 5기지로 확대 적용 가능성도 있고, 또 향후에 해외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이 LNG 저장 탱크 기지를 짓기 위해서 진출하게 되면은, 이런 형식이 거기에 채용된다라면은 국내 업체들 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술력을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제주 LNG 생산기지에 적용된 각종 첨단 기술은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돼 천연가스 인프라 시장으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연가스 인프라 시장의 선도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프라와 자원을 한꺼번에 개발해 서로 시너지를 높이면 그만큼 자원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해외 자원 개발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탄생은 물론 우리나라를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가스공사는 1980년도부터 한국에 천연가스를 도입을 하여 보급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천연가스의 생산, 보급 또는 해외 자원 개발에 있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2,000km가량 떨어진 슬라웨시주의 작은 도시 루욱. 이곳에는 천연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하역설비, 숙소동, 행정동까지 천연가스를 캐고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가, 인도네시아 석유공사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DSLNG. DSLNG는 가스공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LNG 액화기지 운영 사업이며,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개발, 생산, 그 다음에 액화기지 건설 운영, 그리고 LNG 운송 도입까지 일체 LNG 밸류체인 전 분야에 걸쳐서 참여한 최초의 프로젝트다. 건설에서 운영, 보수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돼 성공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례로 꼽힌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그 지식들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다양한 탐사 사업과 개발 사업, 생산 사업 등을 14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 총 25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를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고품질의 전기를 거의 끊어지지 않고 대규모 정전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쉽게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 195개국 정상들이 모여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파리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세계 각국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1.5도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재생에너지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수소다. Wasserstoff hat eine große Bedeutung für die Energiewende. Wasserstoff ist vielfältig einsetzbar. Wasserstoff kann aus erneuerbaren Energien gewonnen werden, kann im Verkehrsbereich, kann im industriellen Bereich, kann im Gebäudebereich eingesetzt werden und hat eben den großen Vorteil gegenüber Strom, dass er speicherbar ist. Und wenn wir ein Energiesystem, wenn wir ein Stromsystem sehr stark in Richtung erneuerbare Energien bringen wollen, dann brauchen wir zu einem bestimmten Zeitpunkt eben einen speicherfähigen Energieträger, der auch über Wochen und Monate gespeichert werden kann. Und da bietet sich Wasserstoff als eine Option an. Und deswegen glaube ich, ist Wasserstoff ein ganz, ganz wichtiges Strategieelement für die Energiewende. 천연가스는 궁극의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수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얻어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가 우리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탄소를 대체해 나가면서 앞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수소와 탄소 사회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가스는 아주 수소를 생산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 같고 1년에 3,622만 톤의 천연가스를 유통하는 가스공사가 수소 사회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에 가장 적합한 기업인 이유다. 1980년대부터 천연가스의 생산, 수송, 보급을 담당해 왔습니다. 수소는 천연가스의 계지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의 생산과 수송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 위치한 천연가스 인프라는 수소 사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은 추후 수소 공급의 핵심 인프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저희 삼척 기지와 같은 곳이 한국에는 한 4개 정도 있고요. 저희 기지 저장 탱크에서 발생되는 BOG 가스를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전기 판매 수익, 그다음에 BOG 처리 비용 절감, 또한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이 같은 가스공사의 인프라는 수소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 마련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한국에 있어서는 가스에 대한 인프라가 아주 훌륭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가장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수소 사회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가스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생산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수소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의 생산, 유통 등 다양한 수소 분야에 4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수소 기업으로 발돋움은 물론 5만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해결, 친환경 문제의 해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국민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그러한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2040년 수소 관련 산업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소 분야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제조업 활성은 물론 운송과 발전 등 연계 산업들과 시너지가 발생해 우리 경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수소차와 관련 인프라인 수소차 충전소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도심에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어 친환경 분산 전원이란 평가를 받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 투자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수소는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원이자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소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세계 수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수소 관련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수소 로드맵 실행으로 미래 수소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